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새 커다란 태풍이 2개나 지나갔습니다. 꽤 위력이 크다고 했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는 듯 보입니다만 그래도 버서연거포 동해안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또 그야말로 미처 다 정리도 못한 채 피해를 당하게 돼서 많이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상 주교 인사드립니다. 글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조금 그 시작을 바꾸려 했더니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5단계로 그 방역 체계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3학년을 빼고는 다시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전환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 감염 확진자가 이제 100명 좀 넘어 있어서 벌써 나흘째 지금 그렇습니다만 조금 안심이 되지만 이게 아마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면서부터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100명 이하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수고 또 고통 참음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이 힘들죠. 2.5단계라는 게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라는 것인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 고통도 지금 과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빨리 정부로부터도 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빨리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믿고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는 2주 전 주제의 속편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2편이 되는 겁니다. 이 힘든 재난 재해시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또 우리 사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러면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힘을 내봅니다. 씩씩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시포태풍 하이선이 지나갔어요. 우리로 보면 좀 끔찍했죠. 54일 가장 최장의 장마 끝에 3번의 커다란 태풍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이건 이상한 좀 기후 이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태풍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남극, 북극의 얼음들은 빠르게 녹고 있고
또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지구 자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물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갔다니까 그건 대단한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구가 경험하고 있는 재해전환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서 첫 코너는, 사진 한 장 코너는 기상이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만평 한 컷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남극 고음과 지난번 장마 때 지붕에 올라갔던 소가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장마는 엄청난 폭우를 쏟아냈고 곳곳에서 물이 잠겨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또 그 폭우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피해 가서 집을 비웠을 때 이 기르는 가축들을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정말 조금 좀 어떤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붕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지붕 위에 떠내려가는 것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해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만평을 그린 화가분도 그 장면이 깊게 남아서 이 그림을 저희들에게 준 것 같아요. 제목은 기후변화입니다. 그런데 혹시 보이십니까? 그 기후변화라고 쓴 글씨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치 이 극지방의 얼음이 지구온난화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래 고음이 올라 앉아있는 얼음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또 손은 물에 완전히 잠긴 지붕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만평을 그린 화가님 생각에도 북극에서 녹은 물이 바로 그 물이 폭우가 돼서 이렇게 소를 둥둥 띄우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세히 보시면요. 곰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뭘 흘리고 있어요. 물방울인지 땀인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방울일까 땀일까. 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눈을 한번 바라보시면 서로가 굉장히 측은한 듯이 애달픈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북극곰과 우리나라 서해 운명이 이렇게 한 장면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어쩌면 생명 하나하나가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이렇게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소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지구를 위태롭게 하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하는 이런, 결국에 가서 또 그런 모든 그런 오염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너 두 번째, 산다는 건 조금 옛날 자료들 찾아봤습니다.
그 100년 전 사진 보여드릴까 합니다. 소위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시절 사진입니다.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여성이 가슴 쪽으로 가슴에 글자를 키운 모양입니다. 거기에 그 마스크를 쓰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영문으로. 보시죠. 네.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장 더 보죠.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스크, 이 포고문은요, 1928년 10월 19일자, 캘로나시의 서더랜드 시장이 내린 포고문입니다. 영어를 잠시 소개하면, 독감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학교나 교회, 공공시설 및 풀장, 박물관 등을 폐쇄합니다. 10명 이상의 공공모임도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두 장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 두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잘 알다시피 스페인 독감은 20세기 최초의 팬데믹이었습니다. 1918년 그야말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폭발적으로 이 독감이 생긴 건 1920년대였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를 16억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 약 한 5억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5천만 명 이상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대략 사망률 10%, 그리고 전 인류의 3%가량이 이 병으로 사망한 셈입니다. 지금은 어떨까? 1920년 9월 9일 어떨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의 현재 상황 확진자는요, 2,749만 명. 사망자는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오늘 통계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발표됩니다만,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아마 좀 더 심각한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미국이 증가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픽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픽을 보면 바이러스는 거의 100년 단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까지. 1720년대는 패스트, 1820년은 콜레라, 1920년대는 스페인 독감, 그리고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죠.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00년 전 스페인 독감 당시 상황을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스페인 독감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무슨 진단 키트나 치료제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의료시설에 의존했어야 하는데도 말도 안 되게 공공보건시설이나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금 큰 공간, 예를 들어서 성당이랄지 교회랄지 이런 모든 공간에 대부분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가 다시 이렇게 팬데믹을 맞이해서 전전긍긍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상과 생태 전문가들은 이렇게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중심의 글로벌 경제와 또 그에 따른 자원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 이런 현재의 삶의 방식 때문에 아닐까, 이런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의식, 또 인식, 행동,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씩 둘씩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재앙을 줄지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자.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코로나 방역 체제에서의 단절 같은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시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배달받아서 소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너튜브 코너에서는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대량 소비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우리 마스크를 상용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저도 발견합니다만 가끔 가다가 곳곳에 그 버려진 마스크를 보게 됩니다. 그 무심코 버려진 마스크의 이 귀걸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갈매기를 구조한 사진입니다. 갈매기를 구조한 영국의 병원 발표를 보면 갈매기 정도뿐만이 아니라 여우, 고슴도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끊임없이 마스크와 장갑에 걸려서 구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마스크를 생명을 보존해주는 고마운 필수품으로 이렇게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로 어떤 생명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오니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 우선 여러분부터 마스크 버리는 일로도 좀 모범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질병본부에서는요, 반드시 마스크를 버릴 때는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마스크에 끼어 있는 이 귀걸이 있잖아요. 귀걸이를 가위로 한번 잘라서 버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소한 우리가 무심코 버린 마스크조차 생태계 생명에 위협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도 한번 이 사진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정말 꼭 보석 모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해변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 또 거북이 뱃속. 이 플라스틱이 뭐 50만 년 정도 유지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야. 점점 더 그야말로 바위가 조그만 자갈이 되고 나중에 모래 되듯이 이런 것도 역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 변화돼서 해양을 오염시키고 그게 이제 순환으로 우리가 먹을 것으로 다시 오염되어 나타납니다.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2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미세 플라스틱 공익 광고 한번 보세요. 그냥 보세요 한번.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끔찍하지요. 형상화한 것이긴 하지만 더군다나 가슴이 먹한 것은 아이를 가진 산모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든 음식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에 마시는 물조차도 이 플라스틱 조각으로 형상화했네요. 뱃속에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자막에 이렇게 띄웁니다. 당신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다음 광고 보시죠. 제목은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광고는 남의 일처럼 여겼던 환경 문제가 바로 내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에너지, 이 온실가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환경오염의 주범도 피해자도 나입니다. 나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배달해서 음식을 주문할 때, 내가 다른 일상용품들을 소비할 때, 또 어딜 나가기 위해서 자동차 탈 때, 요리할 때 사용하는 가스, 불 하나, 세면기 속에 있는 물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일부터가 아니라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고쳐야 합니다. 모든 인식과 생각, 행동의 주체가 누구한테 뭐 미루고 누구한테 해보라고 당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다른 분들이 그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니 궁극에 가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주 조그만 일, 그 조그만 일로 에너지를 줄이고 가스를 좀 줄이는 그런 일에 좀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코너, 향기가 있는 삶에선 오늘 주제인 우린 연결되어 있다를 느끼게 해줄 그 적절한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이 불교 쪽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수경 스님 잘 아시죠? 수경 스님이 쓴 공양송이라고 하는 글인데, 그 이철수 선생님이 글과 그림을 만드셨네요. 한번 보시죠. 네. 불교에서는 밥 먹는 걸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분들 표현대로 한다면 보살과 부처, 즉 자연과 무중생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내가 보살로 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그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경 스님이 행자 시절에 남은 음식을 버렸다가 큰 스님에게 불려가 쫓겨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때 큰 스님은 눈물을 흘리는 행자에게 밥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중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엄히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어린 행자에게 화두가 되어서 훗날 존경받는 선승이 되었는데, 이 수경 스님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자 우주의 은혜를 입는 일이다. 이왕 이 공양성 내용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밥은 숨쉬는 대지와 강물의 핏줄, 태양의 자비와 바람의 손길로 빚은 모든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밥은
땅과 물이 나는 옛 몸이요 불과 바람이 내 본체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 밥으로 우주와 한 몸이 됩니다. 그리하여 공양입니다. 온 몸, 온 마음으로 온 생명을 섬기겠습니다. 이 불교의 바로공양은 아시다시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 식사법입니다. 바루라는 건 그냥 그릇입니다. 밥 먹는 그릇. 자신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그 그릇을 받고 그것을 남김없이 먹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설거지가 할 필요가 없어서 설거지할 물도 절약이 됩니다. 정말 우리 식사법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시인은 수경 스님의 이 공양에 대한 강론을 듣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최후와 마주하고 있다. 기후 역습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거대한 위기의 근원은 아마도 밥일 것이다. 우리가 매끼 식탁에서 기도를 제대로 올렸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주와 한 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천지 자연 앞에서 겸손했다면 인류세의 입구가 이렇게 암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밥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생산력 제일주의와 대량 소비 사회가 식탁에서 유턴을 해야 할 때다. 네. 다시 우리 주제 사진 이어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 편입니다. 다시 나를, 이웃을, 지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재난재해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좋은 친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비추는 한 몸, 한 생명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연과 생명과 지구와 그리고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기본 단위가 바로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 행동, 내 실천, 이것으로부터 우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좋은 친구는 연결되어 그분들도 역시 이 지구를 지키는 수호꾼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만나는 것까지 다시 한번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코너 5번째 집으로 돌아온 헬스장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미처 준비 못했고요. 금주는 쉬고 다음 주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에 코로나에 모두가 다 힘들지만 연결과 연대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고 또 잘 이겨낼 것입니다. 이웃과 손잡고 서로의 마음을 보다듬고 그 마음의 연대를 이름으로 사람 냄새 나는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원, 여러분들의 격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전달해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오늘 순서를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기술의 김대하, 박연주,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